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주 시민방송. 저는 진행을 맡은 강금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특별 재난방송을 편성해서 현재 산불 상황과 피해 상황, 그리고 대응 조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예방 방법까지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는 저를 비롯해서 김예리 님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산불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 새벽 3시 1분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남구 진월동에서 일어난 산불은 진압이 된 상황. 네, 지금 진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정말 다행인데요. 지금 남동부 지역에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주요 상황을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영주 지금 현재 그 보도로 긴박한 상황들이 경북 산청 쪽에서 큰 산불이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의성의 북서쪽 방향, 그러니까 의성, 안동, 봉화, 영양까지 이쪽 지역이 지금 산불이 심각한 단계로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의성에서 어릴 적에 자라서 의성 지역은 좀 잘 알고 있는 편인데요. 산이 야산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쪽에 강풍이 동반돼서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심각한 단계이고, 그리고 지금 의성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탓에 산불이 지금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 이 산불 소식 피해 상황을 접했을 때는 진압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피해 지역도 넓어지고 상황도 커졌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보탠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봄 날씨에 지금 날씨 변화가 상당히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은 폭설 또 날씨도 되게 기온이 3월 연중 가장 낮은 기온 이런 날씨가 계속되다가 최근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고온이 되면서 이제 작은 불씨에도 이제 불이 확산될 그런 이제 날씨가 계속된 거죠. 그래서 피해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타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 대형화되고 또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은 그것을 좀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날씨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재난과 관련된 모든 대책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가 되고 보니까 광주시에서도 그저께 대책 회의를 하고 또 북구청에서도 산불 예방에 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이렇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북구청에서도 호소문, 대형 산불 예방 협조 호소문을 공지했는데요. 이렇게 피해 면적이 축구장 2만여 개 규모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네, 호소문도 있지만 예리님께서 산불 예방 요령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주변에서의 소각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며 작은 불씨도 강한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절대 소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산 시 화기 소지를 금지해야 합니다.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라이터, 버너, 폭죽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절대 소지하지 마시고 흡연 또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불 발생 시 주민 대피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산불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에 5가지 대비 요령을 숙지해 주세요. 첫 번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세요. 가족, 이웃과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마련하고 대피 시 각자의 역할을 미리 정해두세요. 두 번째, 대피 장소와 경로를 확인하세요.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공터 등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대피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두시고 가장 빠르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미리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상용품을 준비하세요. 응급처치 도구, 손전등, 마스크, 물,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연기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 물에 적신 수건이나 방진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집 주변을 정리하세요. 지붕이나 테라스에 낙엽이나 마른 나뭇가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집 주변 1.5m 이내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두어 화재 위험을 줄이세요. 다섯 번째, 대피할 때 유의하세요.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세요. 혹시 남아있는 이웃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로 도우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는 연기가 심하면 헤드라이트를 켜고 저속으로 이동하며 불길이 도로를 덮치기 전에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산불 피해 상황에 전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는 구호 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시길 바라고 또 당국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면서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와서 계속해서 재난방송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네. 봄철 대형 산불이 예고치 않게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그저께 24일 광주광역시장 주재로 해서 예방 긴급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광주 북구 구청에서도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소문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현재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어제죠. 울산, 경북, 경남 산불 관련해서 어제 시점에 약 14,694헥타르의 피해 면적이었다고 하고요. 이게 축구장 2만여 개. 오늘 보도에 따르면 어제보다 또 피해가 더 늘고 있어서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잠시 전에 KBS 보도에 따르면 현재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소식이 17명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노약자, 이 산불에 급히 이동하기 어려운 노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좀 발생하고 있고, 어제 시점에 3,300명 이상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뉴스에 따르면 안동시 시민 전체에 대해서 대피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교도소 같은 수감시설에 수감자들도 이동을 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북구에서 발표한 호소문 다시 돌아와서요. 3월 24일 광주광역시장 주재 봄철 대형 산불 예방 긴급 회의가 개최되었고요. 청장의 지시로 입산자 실화,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에 대한 주민 안내와 홍보 활동의 중요성, 취약적 순찰에 집중해달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중에 발생하고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서 예방을 해달라라고 하는 호소 내용입니다. 한편 과실로 산불을 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관계 법령들이 있어서 고의든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했건 간에 이렇게 또 현행 법률에, 왜냐하면 산불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들도 이렇게 강력한 단속, 처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지역 특성을 살펴봐도 산불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데요. 또 광주광역시는 산림이 인접한 지역들이 많고 또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도심, 사람들이 사는 곳에 바로 위험이 커질 수가 있어서 좀 더 산불 위험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분 보시는 광주 지역의 특성이나 위험 요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도 갑작스럽게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광주에서의 산불 사례가 아직 취합이 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광주에는 산으로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아름다운 산 무등산이 서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쪽 남쪽 나주 방향이나 북쪽 야산들이 또 광주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 지역도 지금처럼 바람이 세고 날씨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은 언제든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담뱃불 같은 아주 뭐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행동에 의해서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등산, 그리고 중심사, 원효사, 너릿재 이렇게 광주 시민분들이 자주 찾는 지역에 또 산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더 많이 강조를 해도 현재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님 가운데 광주 지역에서의 과거 산불 피해 사례나 혹은 현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광주에서 또는 각 마을에서 청취자님이 머무르고 있는 각 지역에서 이 현재 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나 정보를 전해주실 분이 계시면은 전화 062-531-0100로 전화를 주시거나 제 핸드폰 번호 010-3325-7348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송을 바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62-531-0100 또는 010-3325-7348로 전화를 주시면 생방송 중에 청취자들과 함께 예방에 대피하는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 우리 동네 안테나, 그리고 광주 시민방송으로 검색하시면 채팅창에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마을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마을에서도 맞춤형으로 산불 예방을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불씨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도심에도 작은 밭을 일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물론 흡연은 절대 금지겠지만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햇빛에 의해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병과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리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산불 예방 요령 한번 더 청취자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이웃과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마련하고 대피 시 각자의 역할을 미리 정해두세요. 대피 장소와 경로를 확인하세요. 근처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공터 등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대피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두고 가장 빠르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미리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상용품을 준비하세요.
응급처치 도구, 손전등, 마스크, 물,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기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 물에 적신 수건이나 방진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 주변을 정리하세요. 지붕이나 테라스에 낙엽이나 마른 나뭇가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집 주변 1.5m 이내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두어서 화재 위험을 줄이세요. 대피할 때 유의하시면 좋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혹시 남아있는 이웃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로 도우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연기가 심하면 헤드라이트를 켜고 저속으로 이동하며 불길이 도로를 덮치기 전에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네, 피해 요령 잘 들었는데요. 어제 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요, 매일 재난 관련된 일일 소식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어제만 광주 지역에 3건의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12시 23분부터 12시 30분까지 광산구 신가동, 아파트, 땡땡땡 아파트 인근 인도상에서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발화가 돼서 종량제 봉투와 쓰레기가 소실되는, 이게 도심이니까 뭐 큰 문제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처치했을 수도 있고요. 공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14시 8분부터 14시 12분까지 동구 월남동 땡땡땡 반찬 분리수거장 역시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발화가 돼서 분리수거장의 패널들 일부가 소실됐다 그래요. 산불, 아까 이야기했었던 산불은 03시 1시부터 03시 45분까지 한 40분 만에 진화가 되긴 했는데,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 인근에 등산로 인근의 원인 미상에 발화가 됐어요. 임야 3,000 제곱미터 및 수목 50여 그루가 소실돼서 재산 피해가 270여만 원의 재산 피해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발생 신고된 화재만으로도 3건 있었고, 이 3건 가운데는 아찔합니다만 새벽에 등산로 입구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온하고 습기가 없고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정말 사소한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활동도 우선 미리 이루어져야겠지만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그런 안내 방송, 재난 방송이 더 중요하게 역할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어저께 또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네. 네네. 어제 토론에서도 실은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이 재난 전, 재난 시, 재난 후 공동체 라디오가 할 수 있는 재난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되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죠. 어제 김예리 PD님도 현장에 있으셨죠? 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좀 소감이랄까요? 현장에서 느낀 바가 좀 있을까요? 일단 광주 시민방송 시민방송의 그런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시민분들이 광주 시민방송을 더 알게 돼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방송국에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공부하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으실 텐데요. 어제 재난방송에 대한 지역 재난방송이나 시민참여방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두 개가 사실 떨어져 있지 않은 게, 광주 시민방송의 현재 직원이 4명, 4사람이 일상적인 재난방송을 하기는 어려워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방송활동가, 시민제작자, 방송활동가님들과 함께 재난 전, 재난 시기, 재난 후에 대한
재난방송 대응 매뉴얼들을 함께 학습을 하고 또 연습과 훈련도 하고 해서 재난으로 인한 우리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가 혹은 마을에 있는 취약계층 노약자분들이 재난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재산을 잃어버리는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재난방송에 함께 해나가는 대처가 필요한데요. 지금 의미 있는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 동네 안테나, 지금 본부장님도 편성에 있어서 공을 들이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동네 안테나 지금 준비 상황이 좀 어떨까요? 네, 5개 마을에서 네, 마을 리포터라고 하죠. 네, 하시겠다고 신청을 해주셔서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첫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상황에서도 몸소 느꼈지만 아까 국장님이 우리 동네에 있던 산불이 일어났던 거를 재난 포털에서 보시고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우리 동네에 우리 강주에 그런 산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우리 마을 단위로 감시 활동하는 것을 이 88.9MHz라는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 동네 안테나에서 이걸 이뤄갈 수 있다면 우리 마을의 안전은 우리가 지키는 네, 그런 중요한 역할,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3월 26일 오늘 05시 기준으로 해서 산불 진행상 이게 최신 속보는 아닙니다만 정리가 된 게 있어서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 큰 산불이 발생한 곳은 경남 산청 하동이군요. 3단계로 지금 가장 심각한 단계로 돼 있고요. 발생 시간은 3월 21일 15시 28분. 근데 지금 오늘이 26일이니까 5일째 계속해서 진압이 되지 않고 이 발생 원인은 예초기 스파크 발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산에 이렇게 잡초 같은 거 제거하는 예초기 있잖아요. 예초기에서 불꽃이 튀기는 거죠. 예초기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기계고. 그렇죠. 네. 그 예초기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풀을 자를 때는 괜찮은데 돌멩이 같은데 부딪힐 때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발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발화가 돼서 오늘까지 1685헥타르 그리고 인명재산 피해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 총 14명의 인명재산 피해가 생겼고요. 주택 64개가 전소되는, 그래서 여기 현재 헬기 31대와 1948명 인력이 동원돼서 현장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광주에서도 이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이제 사태가 심각해져서 광주에 있는 방재 대책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119 같은 데서 급히 이쪽으로 인력과 장비들을 파견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동네 안테나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최장기 서부소방서 공무원이죠. 네, 이분도 아마 지금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진압에 함께 하고 계실 것으로 아까 제가 전화를 좀 드려봤는데 아마 전화 받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생한 게 의성 안동이에요. 의성 안동은 3월 22일 날 11시에 발화가 돼서 이 발생 원인은 성묘하러 왔던 성묘객의 실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러 고의로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성묘하러 왔다가 뭐 그런 화재 도구 같은 거를 쓴 것 같은데 이건 좀 팩트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성묘객 실화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리고 3월 22일 날 12시에 울산 울주에서 발생을 했는데 농막은 이제 보면 뭐 비닐하우스나 그 컨테이너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이런 그 이제 뭐 거주 시설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농막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네. 그 농막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튀었다 그래요. 역시 불꽃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이 습하고 이런 시기에는 이런 불꽃이 뭐 어디에 이렇게 튀겨가지고 화재로 이어지진 않는데 지금처럼 건조하면은 화재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기후 위기 때문에 좀 더 봄철에 그 기압 배치로 강풍이나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뭐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사람의 부주의로 거의 일어난 화재로 보이는데 이거 인재도 합혀진 산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초기 얘기도 나왔고요. 용접 그리고 아까 실화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 작은 불꽃 하나에도 크게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 계절과 상황과 날씨 상황이 아궁이에 바짝 마른 풀을 넣고 태우면서 엄청나게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좀 개인 이야기인데 아까 아버지한테 다음 주에 성묘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있을 거예요. 시제라고 해서 4월 5일 식목일 정도에 많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 가서 예초기로 또 사용할 텐데 정말 이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이 부주의하지 않게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기예보에서도 불조심하라고 하는 언론 보도의 주요 사항이 있었어요. 26일 오늘 광주와 전남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강풍이 예보됐다. 광주 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이 광주 전남 지역의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건조특보가 발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면 이쪽 내륙 쪽이죠.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서 저기 어딥니까? 여기 무등산을 끼고 무등산에서 동쪽 지역이면 순천, 순창, 예, 곡성 이런 지역이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산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이 날씨가 특히 건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간 풍속 20m/s 내외의 강한 바람. 이 순간 풍속 20m 정도면은요, 옷을 입고 있으면은 옷이 휘날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도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거나 이동 간에 작은 불씨에도 유의를 해야 한다. 이런 주요사항, 주의사항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전국의 대형 산불 원인이 모두 실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전에 비해서 산불이 정말 엄청나게 최악의 산불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더 수위가 높아진 처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아직 거기까지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을 못했는데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불을 낸 사람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고발을 한다고 하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에리님 더 덧붙여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산불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재난방송 잘 들으시면서 유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재난 문자도 이제 자주 오고 있는데 재난 문자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산불이 일어난 원인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50대 성묘객이 낸 실화로 밝혀졌고요. 이 성묘객은 당시 119에다가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의성군은 산불 진화 후 이 성묘객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23일 경남 함양군에서 일어난 산불은 60대 농민이 자기 밭에 울타리를 세우려고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분들 밭에 비닐하우스에 직접 용접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산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충북 충주시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사람이 징역 10개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정말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게 용접을 한다거나 예초기를 사용한다거나 성묘를 가서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가까운 고창 지역에 산불이 있었어요. 어제 발생을 해서 9시간 만에 다행히 진화가 됐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어제 오후 2시 14분 성내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밤 11시 30분께 완전히 진화돼서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금동 마을 주택 13채와 창고 6동, 비닐하우스 9동, 총 28개 동이 타고 고창 임야에 2.3헥타르, 정읍 임야 4헥타르 등 총 6.3헥타르가 소실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헌재 판결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현재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양양, 영덕, 양양이 아니라 영양입니다. 양양은 이제 강원도 위쪽에 있고 네. 단 몇 시간 만에 확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히 강조한 건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하는 거. 논두렁, 밭두렁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할 때 처음에 소각할 때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불나면 그냥 정리하면 되겠지 방심한단 말이죠. 근데 바람이 휙 불면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담배꽁초 이거 별거 아닌데 싶어서 던졌는데 담배꽁초 발화가 되는 거죠. 입산할 때 산에 갈 때 아예 라이터, 버너 이런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아예 소지를 하지 말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산불 진화를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서 산불 확산의 고리를 끊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긴급구호 이런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과 그리고 피해자 구호를 위한 지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해주셨던 고창 산불이나 남구 진월동 산불은 좀 초기에 진압이 됐어요. 지금 되게 얘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 산불이 초기 진화에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또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불이라는 게 산이라는 게 되게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초기 진압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의 관건은 헬기 개수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근데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가 50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산불 양상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을 초기 진압하기 위해서는 헬기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산불은 재해의 범위로 볼 때 자연 재난에 포함되지만 발생되어지는 원인의 대부분은 인재예요. 사람들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재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수의 재난, 자연재난이 왜
대처가 과거와 같지 않냐면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대처하는 방법도 과거와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집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체계 혹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체계가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관련된 안전 대책 재난 종합 대책 본부와 같은 이런 시스템과 체계들을 더 갖추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기후 양상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1.5도가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다고 다들 경고들을 했었는데 올해 현재 이제 1.5도씨를 넘었다라고 하는 기후 관련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지금 날씨도 뭐 아주 예상이 안 됩니다. 3월인데 가장 추운 날씨가 역대급으로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3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이다 이런 뭐 일기예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변화하고 있는 기상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정말 보다 체계적이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김혜리 선생님 혹시 네. 지금 현재 피해 상황들을 한번 좀 조사를 최신 정보를 한번 좀 보시고요. 왜냐하면 피해 상황에 당연히 똑같은 기후 재난이나 이런 산불 같은 재난 속에서도 이동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 상황들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피해 당하신 계층이나 혹은 세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아까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산불 예방 방안에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들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면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실천이 또 모여서 산불 위험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큰 재난과 재해를 당하게 되면 안전불감증 이런 얘기를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과거에는 뚜렷하게 변화한 게 뭐냐면 재난이나 재해가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어요. 특히 풍수해 재해 재난은 일기예보가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측한 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기상의 변화에 따른 어떤 날씨 양상이나 이런 게 국지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는 멀쩡한데 바로 옆 동네는 폭우가 쏟아지는 뭐 이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난에 따른 피해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에 대응하는 대처도 기술에 의존할 수만은 없어요. 즉 예보에 의존하고 있다가 혹은 KBS, MBC가 재난방송에 대한 전국적이고 큰 틀에서의 대응은 하지만 이 동네에서 생기는 재난재해에 대한 보도까지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게 공동체 라디오인데 이 공동체 라디오가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난 시기 혹은 재난 전, 재난 후에 동네 단위, 마을 단위의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이미 재난방송이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되고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거를 현재로서도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결국은 재난에 대처하는 대비도 그렇고 재난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불이 나는데 불을 끈다 한들 사후 대처이고 그리고 방송을 해서 방송으로 전파를 한다 한들 그리고 또 이 각 지역 마을 광주 지역이 20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 재해 예보 경보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사이렌 막 울리고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설들에 의존할 수만 없는 게 지금도 저쪽에 산청의 화재 보도를 보면 산불이 통신시설과 전기시설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그쪽 지역에. 그러면 고립되어 있는 주민, 산불이 벌어지고 있거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어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웃집 사람이 이웃집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유일한 통신수단이 라디오인데, 라디오 주파수란 말이에요. 이 라디오 주파수가 지금 KBS, MBC 보도를 보지만 동네 사람의 구체적인 그 주민들한테 이 라디오 방송을 해내는 재난 방송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라디오도 보급도 안 돼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는 있는데 이 핸드폰 단말기에 따라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단말기가 있고 아닌 게 있고, 아이폰은 아예 안 되고요. 삼성폰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이후에 나온 S20 버전 이후 버전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그냥 안 들립니다. 여기에 이어폰을 꽂아야 들리거든요. 여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업체들한테,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그건 권장에 그쳐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라디오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게 정책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가 지금 정말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라디오를 통한 수단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소화기처럼 라디오도 재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로 우선 정말 라디오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대책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매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것 같고, 또 그 정말 극한의 재난 상황이 오지 않으면 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있지만 이런 부분도 토론회에서 많이 다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출장 갔다 오시느라고 토론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녹화를 다 해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우리 발표한 발표도 뭐 공들여서 했습니다만 토론해 주신 분들이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정말 많은 애정을 쏟아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어제 토론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 관심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회가 그냥 행사성 토론회가 아니라 앞으로 좀 지역사회에서 이 라디오 정책과 관련해서 좀 변화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했고요. 저는 그 토론문을 통해서 토론해 주신 분들의 의견이나 시선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좀 알 수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네. 그 어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아까 단말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덧붙이면 그 일본이 특히 재난재해가 많잖아요. 일본은 지진도 많고 풍수해도 많고 여러 가지,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인류적인 사건이고요. 그 일본의 재난재해가 많은 것에 따라 가지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 개수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350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4개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아까 설명드렸듯이 재난재해가 와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오면 통신 시설과 전기 시설들이 불통이 돼 버립니다. 지금 우리 그 산청 산불도 그래요. 왜냐하면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난 상황에서 빨리 대피하라라고 하는 그 짧은 멘트 한마디가 전달되어지면, 지금은 물이 차고 있으니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5분 내로 대피하세요. 이 한마디면은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짧게 그 구라키시에서 2018년도의 그 사건으로도 200여 명, 아무튼 그 가운데 60여 명, 70여 명 가운데 희생자들이, 그 피해 희생자들이 취약계층이었어요. 노인들이나 이제 이동이 힘드신 분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왔냐면, 그 구라키시 FM이 있어요.
광주 시민방송처럼 그 동네에만 나오는 구라시키시 이 FM이 있는데 그 FM 라디오만 전용으로 청취할 수 있는 긴급 고지 라디오라는 게 있어요. 긴급 고지 라디오.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으로 긴급 고지. 그러니까 긴급하게 공지하는 라디오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 긴급 고지 라디오는 뭐냐면 켜두면 그냥 놔두면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발생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송신을 하면 수신을 해가지고 빨리 대피하라고 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라디오를 80%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20%는 이제 구입 이제 그러니까 100원이면 20원 내면 그걸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이게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그 보급 정책에 따라 가지고 라디오 단말기를 집집마다 이렇게 한 대씩 놔두게 되는 이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광주가 상대적으로 보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비교적. 방심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태풍이 올라와도 이 내륙까지 잘 안 올라와서 저쪽 남해나 완도 여수 혹은 마산 통영 이쪽에 비해서 항상 피해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산불이 일어나더라도 고성 산불이나 태백 산불이나 혹은 양양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상남북도 쪽 산불, 그러니까 산지가 많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산불 피해도 적은 편이고요. 근데 보면 또 다른 피해들은 계속해서 일어난 지금 한 2년 전쯤에는 동복댐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바닥을 드러내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풍수의 재난재해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재난 관리에 있어서 이제 FM 라디오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이 산불 이전에는 일본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그런 안전한 지대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산불 피해자 분들이 모두 노약자분들, 어르신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뭐 포털 사이트를 찾아가거나 컴퓨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TV 뉴스 보도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불이 대형으로 나버렸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립이 돼버리는데 이때 라디오 아까 말씀하셨던 긴급 라디오가 있다면 이 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재난에서 조금이라도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재난들을 보면 1분 1초가 한 번에 쓸어가는 그런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것들이 많아서 라디오의 중요성이 정말 강조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재난의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산불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깨달았고 경각심을 그리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좀 보도와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지침들 그리고 방송에 귀 기울이시고요. 혹시 지금 예리 PD님 뭐 좀 검색된 게 있나요? 네, 현재 산림청에서는 실시간으로 전국 산불 상황을 집계하고 있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불이 크게 난 지역은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과 안동, 그리고 울산, 울주, 언양 쪽이라고 합니다. 이들 지역 모두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각각 80%, 68%, 98%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의성입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집계가 지연됐는데 바람이 매우 거세어서 진화대원들이 철수했고 드론도 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화율 집계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불이 매우 강하게 타오르고 있으며 진화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긴급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뉴스나 지금 듣고 계신 광주 시민방송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최신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시간 전 시점에 현재 산불 사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모두 18명, 18명으로 집계가 됐다 그래요. 지역별로는 경북이 14명, 경남이 4명, 중상자는 경북 1명, 경남 5명 등 6명, 경상자는 경북 6명, 경남 5명, 울산 2명 해서 13명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당국에서는 현재 산불 지역으로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의성 안동, 울산 울주 온양 언양 등 6곳 17,534헥타르 산림이 산불 영향구역 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의성 안동은 15,158헥타르 산림이 산불 피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주택, 공장, 사찰, 문화재 이런 피해를 입은 곳이 209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역대급입니다. 이게 정말 피해가 엄청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이제 주민들 27,079명, 이 중 1,073명만 집으로 귀가를 했고 나머지 26,000여 명은 아직도 임시 대피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임시 대피소 시설들을 제가 대피소 시설을 그저께 방송 토론 준비하면서 좀 살펴봤거든요. 광주 지역의 대피소 시설. 이 동네마다 곳곳에 이렇게 대피 시설들이 잘 확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면은 학교 운동장 같은 데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피 시설들이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찾기까지 뭐 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갔다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뭐 관련된 사이트에도 들어갔다가 AI한테도 물어봤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아마 이 정보들을 관리하는 행정 당국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알려놨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처럼 필요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역시 그 정보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점, 이 광주 지자체나 이 북구에서도 알고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그런 게 체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이제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에 비상시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혹시 재난이 일어날 때 대피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좀 되고요.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저희도 이제 이런 마을 재난 방송을 이제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마을 주민들은 그 마을에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어떻게 모인다라고 하는 걸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이 축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급한 상황에서는 소통이 되어지고 또 일상 시기에도 그런 정보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노력들을 좀 기울여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하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재난에서 여러 재난에 대처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재난 시기에 보도되는 것도 언론도 그렇고요. 또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 행안부나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래서 재난 문자 안전 문자 보내잖아요. 이제 문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예보 경보 시설을 통해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뭐가 취약하냐면 약자들의 입장에서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움직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동이 쉽지 않은 사람의 기준에서 모든 정보가 전달되는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2중 3중에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접근이 취약한 이주민들 한국말 방송으로만 전달하면은 한국말이 서투른 사람은 이게 지금 빨리 피하라는 건지 천천히 피하라는 건지 파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접근이 어려운 약자들, 이동이 어려운 약자들, 그런 혹은
예를 들어서 KBS, MBC 주파수로 큰 방송사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라디오도 그렇고 라디오 방송을 한다 그랬을 때 주파수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사각지대. 이건 KBS, MBC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공간이라든가 지하실 공간이라든가 혹은 아주 주파수가 미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 이런 데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일을 하거나 작업장이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이제 방송 시스템들, 재난 대응 체계들이 구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난 피해자가 되어본 경험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재난 피해자, 약자가 되게 되면 내가 재난 피해자로서의 권리 같은 거를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산불 재난 상황도 그렇고 평상시에 정기적인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교육 같은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체계를 갖춰 나가는 부분들 오늘 재난 산불에 대비하는 예방 방송 차원에서 급하게 좀 오늘 방송 원래 이 시간이 인생은 아름다워 선생님 오셨다가 방송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방송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좀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상황을 봐가지고 또 방송 다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사실은 이 재난 특별 방송을 준비한 게 한 15분 정도예요. 네.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실제 재난 발생했을 때 그 정도 시간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좀 그걸 대비하는 방송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김예리 PD님 오늘 첫 방송인데 아니 또 긴장도 하고 당황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난방송을 신속 정확하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이 방송 전해드리면서 산불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은데, 빨리 산불이 이제 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주변, 이 방송 들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잘 주의하셔서 안전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조금 남아서 조금 여담입니다만 우리 재난 영화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난 방송을 하는 이게 어떤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재난 영화 같은 걸 보면 항상 이제 재난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그런 게 나와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재난 상황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혹은 재난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구출해 준다거나 이런 캐릭터가 또 꼭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튼 캐릭터가 다양하겠죠. 근데 실제로 재난 상황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닥치면 1분 1초가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거는 글쎄요 천성일지 아니면은 살면서 훈련되어지는 것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를 보면 항상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또 훈훈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막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과 별개로 말이죠. 그래서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을 많이 듣지는 않더라도 혹시나 누군가가 들었을 때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과장과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듣는 사람의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좀 마음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주 시민방송 특별 재난방송이었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